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이 소폭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은 물론 지방 대부분 아파트의 매매가와 분양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2억에서 7억 하락한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미분양은 지난달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파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폭락할 경우 대처가 불가능한 사람, 비아파트나 비주택을 보유한 분들, 비인기와 고분양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이런 분은 당장 집 파세요. 집값 급추락, 더불어서 미분양, 바로 난리 지옥이네요. 보시면 일단 분양을 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섰는데 말이 좋아서 분양이죠. 고분양가는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다 폭탄이 있네요. 자, 해골도 있고 바로 이 왕을 꿈꾸지만 실적으로는 뻥 하고 터지는 정말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게 지금 고분양가의 현실이에요. 당장 팔아야 할 부동산.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니에요. 파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조심해야 할 부동산들 볼까요? 자, 먼저 폭락의 위험에 놓인 폭락 위험인자 크게 4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먼저 다주택자가 제일 위험해요. 올라갈 때는, 집값 올라갈 때는 돈을 많이 벌죠. 물론 양도세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팔지를 못했지만 이제 중과세 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완화할 때 무조건 던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법인입니다. 법인. 그리고 이 법인 다주택은 여러 개를 갖고 있으니까 집값 폭락장에 버티지를 못해요. 영끌들 꼭지에서 작년 상투나 또는 최근에 꼭지에서 산 사람들 항상 파는 것도 생각하세요. 갭투자, 무리하게 갭투자한 분들 크게 이 4가지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재개발이 너무 좀 많이 남은 거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제대로 가격이 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입니다. 전주는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진짜 안 좋아요. 집값 안 뜁니다. 팔리지가 않아요.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그냥 세대수가 너무 없어갖고 거래가 안 돼. 지금은 많이 뛰었어요. 근데 하락장에 한 10년 동안 예전에 집값 못 올라가듯이 또 그런 짝이 또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갈아탈 생각으로 미리 좀 파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대부분 안 좋아요. 상가 예전에나 좋았지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다가 뭐다 해가지고 수익성도 나빠요. 기타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 뭐 수익형 부동산, 호텔도 마찬가지. 막연한 토지 진짜 안 좋아요. 막연한 토지 5년 지났는데도 땅값이 별로 안 뛰었어. 그런 것들은 던지세요. 괜히 땅에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못 판다? 세금이 세월 지난다고 많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비인기, 이번에는 그냥 아파트를 갖고는 있는데 지역별로 외곽이 있어. 수도권 외곽은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늦게 뛰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은 외곽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집값이 너무 많이 뛴 곳들은 다 위험해요. 지방은. 그 다음에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은 받았는데 너무 비싼 거야. 분양가가.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이제 부동산 대폭락 위험 요인 3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 냉각. 아무튼 한숨 깊어지는 영끌적 다주택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먼저 고분양가, 그 다음에 미분양. 현재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 낫겠어요. 나중에 무순위 줍줍으로 잡았다?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몇백 대 1이 됐던 1순위에 해결 안 됐다라는 거면 이거 문제가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고분양. 자, 분양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할 수 있어요. 특히 미분양이 많은 고분양은요 아주 위험해요. 이번에 미분양, 이거 떨이 분양 나중에 많이 합니다. 폭락장에. 그리고 회사 보유분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서 프리미엄 붙으면 팔아먹으려고 아마 그러나 봐요. 그러다가 물려버리는 거죠. 이제 직원들이 직귀에. 그래서 마이너스 30%. 미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떨이 분양합니다. 진짜 많아요. 하락장에. 집값이 올라갈 때는 그 사람들도 다 올려서 팔아먹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떨어질 때는 다 완판됐다고 해놓고
엄청 나타나요. 그거 좀 감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게 제대로 다 완판된 것도 아닌데 거의 20, 30%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 보유분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락하면요, 이걸 막 떨이 분양해갖고 미리 분양받은 사람 피해를 봅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 회사 보유분, 말이 회사 보유분이지 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떨이 분양 마이너스 30%. 분양가 밑으로 30% 빠진 것들은 수두룩해요. 자, 위험한 곳은 주로 신도시가 아닌 곳들. 서울이나 신도시는요, 이렇게까지 안 빠져요. 그런데 경기도나 그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일반 분양, 걔들 분양가가 높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험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끌 갭 투자. 영끌 대출 40% 이상. 지금 여러분들이 40% 이상을 받아가지고 영끌한 사람들, 이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를? 매도를. 갭 투자. 전세 50% 이상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 돈은 40%, 전세 60% 이상. 이게 대부분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버틸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고가 아파트. 금액이 커요. 고가 아파트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상투 꼭지장에 매입한 사람들,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꼭지장에 매입한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결국은 하락장에 30에서 70% 폭락하기 때문에 영끌 갭 투자로 매입한 분들 위험하겠죠. 세 번째는 다주택 법인. 어찌 보면 1번, 2번보다 3번이 제일 위험해요. 주택이 하나가 아니라 다주택 여러 개잖아요. 법인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돈 벌었다고 좋다고 하죠. 떨어질 때는 폭삭 망하는 게 다주택 법인의 신세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 갭 투자 놀라지 마세요. 다주택자들은 다 70%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도 70% 이상이 갭 투자했어요. 누가 아파트 가지고 월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70% 이상이 갭 투자하다 보니까 집값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법인 갭 투자의 90%라. 법인은요 거의 뭐 갭 투자. 하나 매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 개 매입한 법인은 다 10중 8구는. 그리고 또 이게 비율도 높아. 갭 투자 비율도 거의 매매가의 그 8, 90% 수준. 왜? 법인의 특성이 싼 것들을 막 쓸어담아요. 지방에 있는 1억 미만, 뭐 8천, 비싸봤자 2억. 한번 보세요. 여러 채는 많을수록 위험하다. 상승장에는 많을수록 집값이 뛰지만 하락장에는 많을수록 여러 채가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30에서 7% 폭락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 두세 배 증가.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목과 관련되어서 그럼 어디가 미분양이냐? 자, 앞으로 10년간 부동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10년은 아니래도 저는 한 2년에서 5년 봅니다. 먼저 서울 미분양,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칸타빌 수입 팰리스, 길동 경기 아리움. 자, 그다음에 자양동 자양호반 서밋, 선호동 현진 리버파크. 이것 말고 미분양이 한 수십 군데 돼요. 2배 이상 증가. 이거 네이버에 딱 치면 쭈르륵 뜹니다. 이번에 수도권 미분양을 봤더니 송도 자이더스타,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 안성, 우방 IUCL, 그 다음에 양주 모아엘 함께, 그 다음에 평택 화양 휴먼 빌버스, 그 다음에 미분양 2배 이상 증가. 정말로 경기도도 많죠. 인천, 안성, 뭐 양주, 평택 여기만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거의 수십 군데, 거의 100여 군데가 넘어요. 이제 세대수가 좀 많은 것들까지 포함시키면 상당히 많아요. 대구 경북 미분양, 수성 센트럴빌, 자 어반포레,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울산 뉴시티 에일린, 포항 아이파크, 경주 유보라 아이비. 그 다음에 이것을 포함해서 미분양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대구 경북만 1만 1천 가구가 넘어요. 지금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니 대구 집값이 지금 아주 폭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 기타 미분양. 이제 부산이 대구를 닮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 물량이 적으니까 덜 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들 분양 물량이 물론 많으면 좋을 건 없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얘에 비해서 얘가 비싸 보이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락장에는. 부산 삼정 그리코아, 광양 중흥 S클래스, 창원 무동 동원 로얄두크, 진천 금호올림, 김해 내덕 중흥 S클래스 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겠죠. 미분양이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주로 지방이 미분양이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고분양가입니다.
이 건설사가 미쳤어요. 어떻게 김해라든가 뭐 포항이라든가 울산에다가 8억짜리,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세대수도 그냥 많지도 않아요. 30평대가 8억. 제가 그거 수도권으로 분석해 줄게요. 걔가 3기 신도시에 얼마하고 맞먹냐면 15억 분양가하고 맞먹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울산에 8억짜리 분양가가 나올 것 같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 15억짜리가 나올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15억짜리가 나와요. 근데 3기 신도시 분양가 비싸봤자 8억이잖아요. 어떻게 얘하고 똑같아요? 이건 잡으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코칭 드렸어요. 전국 2에서 7억 폭락아파트 현황. 전국 아파트 80% 하락거래. 판교 여기 보시면 전국 폭락아파트. 이제 한 3, 4개월 거에서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한번 순차적으로 해봤어요. 자, 강남 DH자이 7억 빠졌고, 반포 AD 7억 빠졌고, 아크로 리버 마이너스 5.2억, 아크로 비스타 마이너스 4.5억, 레미안 리더스 마이너스 4.4억, 대치비도 1차 3억, 서울 폭락아파트 용산 삼성레미안 마이너스 7.3억, 종래리시아 6.6억, 목동 신시가지 6.4억, 창문 19단지 마이너스 5억, 은평 경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2억, 목동 신시가지 14 마이너스 3억. 여기에 아주 높은 것들은 증여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매매입니다. 경기 폭락아파트 판교프로즈 6.4, 광교 센트럴 5.2, 미사 강변 2차 미사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4.8, 가면 한라비월디 마이너스 4.6, 분당 백현 2단지 마이너스 4.45, 그 다음에 의왕 내손 이편한시장 마이너스 3.7, 동탄 시범 한화 동탄도 2, 3억 아파트 추락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인천 지방 폭락아파트 세종 호려울 1단지 3.6, 노년 신일 햇빛들이 마이너스 2.3, 해운대자이 2 마이너스 2.2, 연수 풍림 1 마이너스 2.1, 만수 세라믹 마이너스 2.1, 청라 제일 풍경채 자 2 마이너스 2억. 이처럼 보다시피 2억에서 7억까지 다양하게. 지금 제가 제목이 뭡니까? 자, 급추락과 미분양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지금 단기간 난리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다주택 법인 영끌 갭투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상승장에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락장에는 집값을 폭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주택 법인 영끌 갭투자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상승장에 집을 무지막지하게 매수하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고, 폭락장에는 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떨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경매당하니까 파는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주택 법인 소액 중심 집중 매입이에요. 집값 폭등시키고, 집값 기대, 양도 중과, 세금 폭탄.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팔아야 하는데 못 팔고 매물 잠김, 금리 인상, 전세가 하락, 보유세 폭탄, 또 집값도 하락하게 되면 결국 매물 폭탄이 터져요.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엄청 는다고 했죠. 얘들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결국 폭락, 매물 실종, 매물 적체, 집값이 대폭락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영끌 갭투자, 특히 이 다주택 법인들이 갭투자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돈으로 했으면 문제 안 되죠. 수십 채를.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 영끌보다 무서운 게 갭투자예요. 영끌은 자기 돈만 있으면 이자 내버리면 돼요. 근데 갭투자는 전세값 못 돌려주면 경매당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로 아무튼 집값 폭등했습니다. 영끌 갭투자, 특히 2030 집값 기대, 보유, 거주, 세금 폭탄, 결국 매물 잠김이죠. 매물이 잠기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금리 인상, 전세 하락, 집값 하락 하다 보니까 매물 폭탄이 터지고, 이때 공급 폭탄하고 같이 또 맞물려요. 여기 아까 다주택 법인처럼 결국 폭락, 매물 실종, 매물 적체, 매수자가 실종되고 매물이 적체되면서 금매가 자꾸 나오니까 집값이 폭락되죠. 결론적으로 뛸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 누구 때문에? 다주택 법인 영끌 갭투자 때문에. 부동산 양극화, 장기 요망 지역, 이거 한번 꼭 기억을 한번 해놓으세요. 앞으로 미래는 인구가 줄던 뭐 공급이 폭탄이 일어나든 이 순서대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거의 뭐 유력하다고 보여져요. 자, 1위부터 제가 10위까지 아예 뽑았어요. 안정도. 하락장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는 다 폭락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자, 장기적으로 요망지역 상급지 5군데, 위험지역 하급지 5군데. 자, 1위는 강남에서도 한강 라인이 제일 안전해요.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잠실 이 라인이 탑입니다. 원탑이에요. 문제는
하락장에는 많이 빠지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잡아도 돼요. 두 번째, 강남 3구겠죠. 당연히 강남구, 서초구, 성파구, 과천시 포함해가지고 일부 바로 위에 한강이 보이는 그 강북 쪽도 여기에 해당돼요. 2위에. 자, 3위입니다. 서울 한강 라인, 용산, 성동, 광진, 마포, 동작. 이게 싸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강북도 좋은 곳은 2위, 1위 뺨치는 곳들도 나와요. 평균적으로는 이래요. 이 구에 해당되는 곳들. 그 다음에 4위는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이제 서울 전체가 4위에 들어가요. 서울 전체는 다 안전하다. 이제 경기도 나오네요. 분당, 판교, 유래, 광교, 교산 등등등등. 하락장에는 폭망하는데 상승장에는 결국 입지가 좋은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치고 올라가죠. 다 강남과 가깝잖아요. 강남 성향, GTX, 또 서울 인접지역 1, 2, 3기 신도시 가까운 데 말하는 거예요. 먼 1, 2, 3기 신도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굳이 유성도시를 따지자면 성남, 광명, 용인, 수원, 구리, 하남, 안양, 의왕 정도가 서울 인접지역으로서 특히 강남과 가까운 곳으로서 두각. 6위 보니까 이제 지방이 나오네요. 부산, 해운대, 수영구, 남구, 세종. 세종시도 아무리 안전하다지만 수도권보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7위 경기도 중간지역. 수도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수도권 핵심 지역은 좋은데 수도권 변방은 아주 끔찍합니다. 왜? 2기 신도시 물량으로도 옛날에 난리가 났는데 3기 신도시 물량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경기 중간 지역도 안 좋다고 했어요. 핵심 말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외곽 더 안 좋습니다. 1, 2,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부천, 고양, 남양주, 김포, 의정부, 군포, 시흥 일부 이런 정도가 한번 7위 정도로 해당되고, 8위는 지방의 중심지, 이제 광역시의 핵심이라든가 인천의 핵심이라든가 충청도의 중심지. 그 다음에 9위는 경기도 외곽. 경기도 외곽은요 광역시의 중심지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순위가 평택, 파주, 양주, 오산, 화성.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물론 GTX 있는 데는 조금 나중에 치고 갈 겁니다. 그 외에 없는 곳이 더 많잖아요. 소외지역, 결론적으로 10위 소외지역은 광역시 대부분하고 지방 대부분. 지방은 조금 선택을 잘해야 하고 경기 외곽 지역도 위험하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집값이 급등했어요. 우리나라만 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뭐 벨기에부터 해서 프랑스 쭉 있죠.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쭉 있는데, 자 2021년 지금 거의 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도 좀 보이긴 하지만 거의 플러스가 많죠. 22년도 플러스로 예상하고 3년도도 플러스로 예상해요. 즉 유럽이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21년까지 뛴 걸 봤어요. 이게 독일입니다. 노란색. 독일이 이제 0에서 출발했다고 치고 2010년 0인데 지금 얼마냐? 80% 뛰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뭐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120까지 뛰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뭐 다른 나라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는 40 정도 뛰었어요. 독일이 집값이 상당히 거품이 심하네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뛰었을까? 2010년 대비 대략 100% 넘긴 건 확실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게 바로 미국 서프라이즈 기준일 때 폭락했다가 이 선을 넘어섰어요. 자, 많이 뛰었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이 정도 갔을 거예요. 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뛰었어요. 자, 미국도 심상치가 않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돈이 넘쳐 흐르니까. 일본도 안 뛴 것 같지만 2010년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물론 일본은 아주 비싼 건 비싸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하고 비한다면 세 발에 핍니다. 그냥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데 집값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아파트 거래량, 시세 흐름, 거래량 보세요. 경기도 다 1만 건에서 넘었던 게 작년 대충 이게 7월, 8월, 9월 보면 1만 건 넘었던 게 2천 건대예요. 그러니 거래가 지금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내놔도 안 팔리는 거야. 자, 서울도 보세요. 4천 건에서 놀다가 이제 800건이에요. 800건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2월 달에는 700건이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시세예요. 시세. 지금 작년 추석 때 꼭지 찍고 쭉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3월까지 나왔어요. 3월. 그런데 여러분들 4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반등해가지고 지금은 한 이 정도.
0에서 놀고는 있는데 계속 빠지지 않은데 약간 올라온 상태예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락률이 67%가 실거래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은 30.9 점점 내려가고 있죠. 30%밖에 상승 안 했고 보합은 이 정도고 결국은 하락 거래가 훨씬 서울 기준이에요. 많았고 경기도까지 하면 거의 80% 가까이가 하락이고 20%만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뀌고 있는 좀 양상입니다. 약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남 4구는 쭉 여기 0이에요. 0 밑으로 추가를 하겠다가 결국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대선 직전부터 전환이 됐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때 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해서 또 뛴 거예요. 근데 대선 끝나고는 지금 더 상승폭이 좀 더 커졌죠. 여기 보시면 다주택 양도세 완화하고 방침. 자, 지금 매물이 줄고 있어요. 매물이 준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도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좀 더 봐야겠어요. 보시면 플러스 지역과 플러스 지역이 좀 더 늘어났죠. 마이너스 지역을 보면 이거 도 단위들, 인구가 적은 도 단위들만 플러스예요. 그리고 도 단위에서 광역시에서는 광주하고 부산이 조금 아직은 좀 상승 쪽으로 가고 있고 대부분의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수도권하고 울산, 대전, 대구, 세종 다 이렇게 파랗게 집값이 아직도 계속 추락 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구가 여기에 지금 몰집됐기 때문에 인구로 따지면 하락하는 곳이 훨씬 많고 그냥 전국 17개 시도로 따지면 올라가는 곳이 더 많다. 자, 지금은 진단을 잘 해봐야 돼요. 이 집은 돈입니다.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데 진단을 정확히 해서 판단해야 돼요. 당선인의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반등하고 매물이 소폭 줄고 있지만 매수 여력을 가진 사람이 워낙 부족한 데다가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큰 폭의 상승은 불가능하며 조금 반등하다가 여름이 지나고 다시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